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오늘의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은호 해설위원이 오늘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자, 오늘 이 합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긴 했지만은 논의 과정이 좀 껄끄럽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 오전 11시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채택한 뒤에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네. 회의 시작 직전에 특위가 연기됐습니다. 세부 내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기 때문인데 그게 어떤 지점이냐면 국민의힘이 합의 내용 중에 조사 기관에서 대검찰청을 제외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여야가 진통을 겪다가 조금 전 오후 4시경에 대검찰청을 포함해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결국 채택했고요.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오후 4시 30분경에 네.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 지금 대검찰청 포함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결국은 국조특위가 대검찰청을 포함하되 대검찰청 마약 전담부서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먼저 뉴스인 해주세요. 당초 야당은 그 참사 당일에 마약 범죄 단속 계획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단속하느라고 현장에서 그 경찰이 질서 유지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법무부까지 넣고 또 대검찰청도 넣고 이렇게 썼는데 어제 원내대표 합의에서는 일단 법무부가 빠졌었죠. 그리고 대검찰청은 포함시켰었는데 오늘 국민의힘 측에서 대검찰청 왜 들어가지 하고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은 대검 중에서도 마약 전담부서의 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듣겠다라고 하는 데까지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대검찰청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렇게 기관 보고를 하게 되고 네. 증인이 되게 되는 건데 대검 마약 전담부서로 한정되게 하면은 최고 책임자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반부패 강력부장 신봉수 부장 선에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마약자가 붙어 있는 과를 찾아보면은 마약조직범죄과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되는데 아마 반부패 강력부장 선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조금은 축소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애초에 이제 국민의힘이 대검찰청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국민의힘 주장의 논리는 지금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통과돼서 집행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검수완박법에 따라서 검찰에는 마약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는 마약 범죄 이거 수사할 권한도 없고 당연히 경찰의 인력 배치 권한이라든가 지휘권도 없는데 이걸 왜 그 검찰을 놓고 왜 대검을 놓고 따지느냐 이런 논리죠. 네. 그래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검찰청 합의한 것은 아마 별 생각 없이 심각한 문제 의식 없이 합의를 한 것 같은데 네.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한 거죠. 문제 제기를 주도했습니다. 대검찰청이 마약 수사와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은 포함시키는 건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닌데 왜 대검을 포함시키느냐라고 네. 하는 주장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특위에서도 검수완박법 문제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시다시피 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법이 시행이 되면서 지금 경찰 수사가 이런 대형 참사에 대해서도 그 경찰만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 과거 같으면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해서 수사 진행을 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검찰을 아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게 되죠. 검수완박법 통과될 때 대형 참사 뭐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을 박탈시킨 거지만은 이런 대형 참사를 계기로 과연 검수완박법에 문제가 없는가? 마약 수사를 검찰에서 제외하는 게 맞나? 또 이런 대형 참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제외하는 것이 맞나? 민주당도 솔직히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 국민의힘은 국민들대로
원상복귀 해라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하지 말고 예. 이 문제에 국한해서 한번 좀 냉정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수완박법에 대한 다시 한번 성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김도욱 법사위원장이 대검찰청과 마약 수사와 관련이 없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사실 국민의힘은 어제까지만 해도 대검을 포함하는 것에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이렇게 마음을 바꾼 게 왜인가에 대해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 배경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상이 아닌 기관들을 부르는 부분은 사실 좀 목적에 어긋난다라면서 합의사항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국민의힘의 결정 번복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진복 그 정무수석의 이 표현은 아마 이제 대통령실이 그래도 한 두 군데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불만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실이 많이 원래보다 좀 빠졌는데 진전된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진복 수석은 대통령실에서 많이 빠진 게 뭐가 있냐? 경호실 하나 빠졌다. 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대상 기관이 아닌 기관 부르는 것, 이거 대검 포함시키는 것, 뭐 이진복 정무수석이 나서서 대검을 뭐 옹호하고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거 보는 거 좀 확대가 아닌가. 저는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나름대로 국정조사에 포함되는 거 좀 민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광범위하게 비서실 포함되면은 결국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겨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대통령실은 생각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정무수석이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한 거는 국정조사라는 것은 그 잘잘못 따지고 재발방지책 그 막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제 생각은 사고공화국인 대한민국 왜 이런 비슷한 대형 참사가 잊을만 하면 계속되고 반복되느냐. 왜 국가가 또 우리 사회가 이걸 막지 못하느냐에 대한 참회록이고 징비록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국가를 개조하자. 이런 안전백서를 만드는 무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여당은 무조건 방어, 야당은 닥치고 공격 이렇게 장이 되면은 이번 국정조사 성과를 낼 수가 없을 겁니다. 단적인 예가 2014년에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가 있었는데 무려 90일 동안이나 조사했습니다. 네. 하지만 진상조사 국회에서 하지 못했고요. 참사 원인 못 밝혔고 국회의원들은 자기주장만 펼쳤었죠. 심지어는 청문회 한 차례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런 국정조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야 유불리에 따라서 접근하는 국정조사가 되면은 결과 뻔합니다. 네. 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국정조사 가시화됐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은 존중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혔네요. 네, 오늘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해서 특위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한다면 응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존중하겠다라고 네. 답했는데요. 국정조사는 상당히 엄숙한 국회에서 하는 행위이고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회가 결정한다면 최대한 그것을 존중하는 것은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증인 출석에 응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번 국정조사에서 어느 선까지 책임 소재를 묻게 될까요? 일단 증인을 어느 선에서 선정할지는 특위 차원에서 아마 또 협상을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증인에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은 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정치적 행위라는 거죠. 네. 여야 국회의원들이 하는 정치적 행위이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밝히는데 또 책임 소재를 또 그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국회에 강제 수사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아니면은 뭐 금융감독이나 이런 데서 자료 제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은 동행 명령권을 발부할 수도 있고 고발할 수도 있고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을 행사하면 되지 인신을 구속한다든가 하는 그 강제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국회가 입법부가 그런 것까지 가지면은 그거는 정말 엄청난 권력을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것은 정치적인 차원의 조사고 또 그것에 그칠 뿐이다. 하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쌓인 울분을 풀어주는 무대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제대로 된 그 백서, 안전 백서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제도 개혁으로 만들어가는 발판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다른 국정조사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북한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더니 오늘은 말폭탄을 쏟아냈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 수위 높은 발언들을 했네요. 네, 말폭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오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담화를 공개했는데 우리 측을 향해서 국민들은 윤석열 저 천치 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 졸개들이 우리에 대한 제재 압박에 필사적으로 매달릴수록 우리의 적개심과 분노는 더 커질 것이다 라면서 그것은 그대로 저들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 것이다 라면서 한국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관역은 아니었다 라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거든요. 오늘 담화 내용 뉴스인 해주세요. 참 김여정 부부장 듣기 민망할 정도로 막말을 저도 말을 하면서도 참 민망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여정은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여동생이죠. 또 대남 대미 등 외교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뭐 그래서 아주 이런 메시지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주 내놓고 있죠. 결국 김여정 이름으로 나오는 그 담화 발표 이거는 김정은의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네. 그 북한 백두혈통을 포함한 그 북한 지도부 그렇지만 이런 말폭탄 이런 막말 쏟아내는 거 보면은 어떤 수준인지 좀 솔직히 말해서 한마디로 수준 이하다. 저는 이런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뭐 천치 바보라는 표현도 좀 어이가 없지만은 남한 국민들을 겨냥해서는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결국 남측 여론을 자극해서 남남 갈등을 유도하겠다. 뭐 그런 의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또 이런 표현을 했죠. 서울을 직접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겠다. 이런 의미도 풍겼습니다.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는 적어도 서울이 북한의 관역이 아니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럼 지금은 관역이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더 심각한 거는 북한이 지난 9월에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선제 타격 의사를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듣기에 따라서는 서울도 핵공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북한이 서울 불바다 위협한 거는 물론 새로운 건 아닙니다. 과거 제 기억으로는 1994년에 북측 박영수가 남북 실무 접촉에서 서울 불바다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2020년에도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을 언급하면서 삭막하게 잊혀가던 서울 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서울 불바다를 다시 떠오른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정말 북한 최고 지도자와 각계 여동생이 할 표현인가? 정말 좀 아쉬운 생각.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게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더 강경하게 이런 발언을 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도발을 이어나가기 위한 명분 쌓기용 담화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당연히 그렇겠죠. 일단 이번 담화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고 또 우리 정부가
추가적인 독자 제재 조치 검토하고 있다라고 한 데 대한 대응 담화의 성격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 담화를 보면은 우리 측이 남측이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네. 한반도의 긴장 고조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북한의 자위권 행사를 우리 측의 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나발을 불고 있다. 또 남조선 졸개들이 노는 짓을 볼 때마다 매번 아연해진다. 미국이 던져주는 뼈다구나 갉아먹으면서 돌아치는 들깨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북한이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면 쓸수록 북한이 이 문제 독자 제재나 유엔 안보리 문제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안쓰러운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윤여정이 우리 정부를 천치 바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정부의 반응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통일부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현 한반도의 긴장 국면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등으로 초래됐음에도 도적이 매를 드는 식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쏟아낸 데 대해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국가원수에 대해 저급한 막말로 비난하고 초보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에 대해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체제를 흔들어 보려는 불순한 기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러한 시도에 우리 국민은 누구도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오히려 북한 당국에 대한 인식만 더 나빠질 것이다 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천치 바보라고 했고 저번에는 그 윤석열 인간 그 자체가 싫다 이런 표현도 했던 만큼 네. 굉장히 이제 대통령실에서 화가 날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을 내지 않고 이번에는 통일부에서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김여정의 직책은요. 북한 노동당 부부장입니다. 네. 굳이 우리 직제로 따지면은 차관급이거든요. 김여정이 대남 업무 총괄하니까 우리 측으로 해서 대응을 한다라면은 카운터파트는 통일부 차관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의 이런 담화에 대통령실에 직접 나설 필요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통일부가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형식도 보면은 통일부 당국자가 입장을 밝히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담화가 아니었다. 성명이나 담화가 아니라 입장이라는 그런 네, 형태를 해서 강도에서도 좀 낮은 그런 대응 수준이었고요. 또 통일부 표현을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북한을 향해서 도적이 매를 드는 식이다라고 네. 이렇게 북한을 비난했는데 도적이 매를 든다라는 표현은 북한 특히 김여정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 김여정이 우리나라를 비난할 때 우리 측을 비난할 때 뭐 도적이 매를 든다 이런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그 표현을 사용하지 않다가 반사 직접 인용을 해줬네요. 라는 식이기 때문에 네. 그 입장 정도로 수준의 대응에는 어느 정도 지금 유머가 담긴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남북 간의 글쎄 관계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